네, 12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간밤 미국 증시 우리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에 환호했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우리 국내는 특히나 이 확진자 숫자가 급증한 것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좀 큰 우려가 있었잖아요. 거리두기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한 1, 2주 있으면 한 4천 명대로 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이제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는 기술주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팍스로비드 이게 긴급 사용 승인된 게 제약주들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한테 이제 호재성 이슈가 좀 된 게 결국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식될 수 있는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특히나 삼성전자가 거의 한 4개월여 만에 8만 전자에 이제 복귀를 했어요. 지금 79,900원, 8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제가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렸던 기판 3종 네. 어마어마하게 세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중기 추세 파동이 저는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아직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 안착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1000포인트 위에서는 사실 시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시면 개인들은 지금 3, 4거래일 연속으로 줄기차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들이 매도하는 걸 정말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1년 내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던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창구들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팔고 있는 걸 기관 외국인들이 받아내면서 내년을 위한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수가 크게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이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장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산타랠리가 안 온다라고 단언하지 마시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하루 이틀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오늘 포함해서 오늘 내일 이틀 남았고 다음 주에도 폐장일 제외하고 4거래일이나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올해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막판 스포츠를 좀 열심히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와 소부장 종목들 전반적으로 관심 가져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김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0일에 편입한 심텍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년 최대 실적 전망 소식에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 흐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도 주가가 좀 쉬고 있는 구간인데요. 심텍의 이제 주봉, 월봉을 열어보시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올해 진짜 좀 강하게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께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월요일 날 매수했던 가격이 딱 4만 원이었어요. 일봉 기준으로 보면 딱 요 날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심텍 말씀드리면서 기판 3종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요. 대덕전자가 어저께 10% 넘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한 3% 정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리아서키트도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10% 넘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그냥 기판 종목들을 사는 날이었다. 제가 지금 기판 3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3+1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네. 어저께 제가 세 번째 3번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맞아요. 해성 DS라는 종목. 이 종목도 반도체 기판 매출이 내년에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오늘 초반에 51,000원 살짝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전고점의 매물 저항을 이제 뚫고 나면은 이 종목도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대덕전자, 심텍 이런 종목들이 전부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이제 파동일 때 이 상승이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해성 DS도 이제 전고점을 넘기는 자리 5만 한 3, 4천 원 요 자리를 이제 다시 뚫어낼 때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만약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종목을 또 놓치신 분들은 어저께 제가 소개해드렸던 해성 DS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영민한 투자 보시고 반도체 기판 종목 담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내년 카메라 모듈 업황 호조 전망에 45%의 수익이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이 종목 계속 가져갈까요? 12월 초에 소개해드렸고 지금 딱 2주 만에 무려 45% 수익이 났어요. 네. 자화전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10월 초에 다시 말씀드릴 때 애플향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애플향 호재가 나왔어요. 구미시에 1,9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애플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OIS 카메라 모듈 생산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한다라는 거. 오늘 이제 구미시하고 양해각서가 이제 체결이 됐거든요. 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올라가다가 빠져버리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공장을 이제 착공한다라는 얘기. 지난 제가 12월 초에 자화전자를 이 19,500원 이 저점에서 샀단 말이에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포인트 두 가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일단 신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네. 애플의 공장 실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공장까지 짓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애플의 2차 벤더사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목표가를 아주 시원하게 뛰어넘으면서 27,000원 넘어서서 28,000원까지도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27,000원 근처에서는 차익 매도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3만 원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뭐 3만 원 정도까지 중기 관점으로 또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까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이 종목은 당연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워낙 살아있는 종목이고 IT 업종 중에서도 바닥에서 정말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아놓으시고 한 번 더 강한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보유하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63,800원의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핵심적인 소재를 만들던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이 회사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제법 강하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건 2차 전지 소재 쪽 CNT 도전제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 나노 신소재가 CNT 도전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한 7% 정도 급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응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제 전극에서 전지의 흐름을 이제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이제 2차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니치 마켓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이 나노 신소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은 QD OLED.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무려 이제 15조 원을 쏟아부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올해 4분기 때부터 QD OLED 대형 OLED 패널이 이제 양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형 OLED 패널에 이제 들어가는 중공 실리카라는 소재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거든요. 네. 나노 신소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딱 두 가지의 포인트. 하나는 CNT 도전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공 실리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QD OLED 업황의 수혜를 또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꽤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서 저점에 이제 눌림목이 딱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1선이 회복되기 전에 21선 아래에서 이제 매수하는 대응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3,800원 현재가를 편입했고 1차 목표 가격은 72,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58,000원, 5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목표가 72,0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28,000원의
팅크웨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제가 팅크웨어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다시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저께 팅크웨어가 공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공시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 겸 또 리뷰해드릴 겸 가격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 25,000원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오늘 어저께 나온 공시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겸 재편입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저께 이 팅크웨어가 사실 여러분 팅크웨어 아이나비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내비게이션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는 아이나비라는 블랙박스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저께 BMW 쪽으로 B2B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이제 BMW가 생산하는 신차에 이 팅크에서 생산하는 블랙박스를 납품을 하는 237억 원 규모의 이제 납품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오, 사실 네. 이제 어저께 차트를 보시면은요.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아래 위로 등락이 정말 심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에게 230억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말 그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맞아요. 공시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어저께 만들어졌는데 절대 어제 그 뉴스에 매도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 기사화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팅크웨어 사진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오늘 기사화된 내용인데요. BMW 본사에 블랙박스 공급을 한다는 게 어제 나온 공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BMW를 뚫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면 유럽의 완성차 회사들 정말 많잖아요. 메르세데스 맞아요.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BMW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BMW에 일단 초도 물량 237억이 내년에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거고요. 향후 4년 동안에 기대되는 매출이 무려 2천억 원 정도라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그냥 1년만 공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BMW의 신차 한 70여 종에 계속 지금 블랙박스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저께 공시 하나 나온 걸 가지고 뉴스에 팔자라고 대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팅크웨어는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2-라고 하는 회사하고 NHN 이런 기업들하고 자율주행 솔루션 원래 이 팅크웨어가 뭐 아이나비 브랜드를 가지고 또 지도 정보를 갖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상장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도 정보를 가지고 자율주행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본업인 블랙박스 쪽에서 매출액도 정말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단기적인 모멘텀까지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뭐 재편입 가격 28,000원 정도 현재가로 다시 편입을 한번 했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 23,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26,000원, 27,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팅크웨어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26,000~27,000원까지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파장 분위기잖아요. 내일 이제 또 크리스마스 이브고 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폐장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를 또 말 그대로 북클로징 계좌를 이제 걸어 닫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럴 때가 오히려 진짜 좀 기회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방금 말씀드린 걸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실제로 연말 연초에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개인들이 열심히 지금 팔고 있는 와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좀 사고 있는 종목들이 네.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엠뱅골드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엠뱅골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님의 오후 4시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